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오늘은 제가 복장이 좀 이러네요. 이해하시고, 한약굿을 배우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알고 가기 위해서 주당물림이라는 거리가 있어요. 주당이 도대체 주당이 뭐냐? 주당이라는 거는 주루두자 집당자를 써서 집안에 두루두루 있는 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은 친다라는 말에는 치운다, 쳐서 내보낸다. 이 쳐서 내보낸다는 말은 때려서 쫓아낸다는 의미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당은 물림이라고 그랬어요. 물림. 왜 부정하고 주당하고를 이렇게 차이점을 뒀느냐? 주당은 우리 집안에 두루두루 있는 것인데, 굿을 하는 동안에는 잠깐 물려놨다가 굿이 끝나면은 도로 우리 집안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물린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주당 물림을 할 때에는 특히 우리 한양굿에서는 이 주당 물림을 요란하고 시끄럽고 아니면은 칼을 든다든지 이렇게 험악스럽게 하지 않는다. 부정을 물릴 때는 잿물도 돌리고 오방기도 돌리고 할 수 있지만 주당 물림을 할 때는 조용히 깨끗하고 깔끔하고 점잖게 한다. 이거를 또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주당이라는 거는 도대체 무엇인데 뭔데 이렇게 부정 치는 것 같지 않게 조용히 물려낸다고 하느냐. 쉽게 여러분들이 책력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책력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만세력 아니면 택일력 이렇게 돼 있죠. 특히 요즘 많이 쓰는 거 보장이라는 출판사에서 보장이라는 사람이 쓴 보장 택일력이라는 게 요즘 정초되면 만물상에서 거의 여러분들한테 보급을 해주죠. 옛날에 책력 표지가 약간 분홍색 나는 그 한문으로 써있는 그 책력 말고 이 책력상에는 주당이 어떤 게 나왔냐면 이주주당, 안장주당, 혼인주당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었어요. 요즘에는 이 보장택일에게는 아마 지금 혼인주당도 없고 안장주당이 하나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주주당, 안장주당, 혼인주당이 뭐냐면은 이주주당이라는 이사를 하는 날 집안에 있는 주당이 이사하는 날 어떻게 움직여서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것이 아버지인지 엄마인지 장남인지 아들인지 딸인지 주방인지 거실인지 이것이 이주주당이고, 안장주당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관에 들어가서 묘지에 묻히는 안장주당과 이장이 있어요. 이장 묘를 파서 옮기는 똑같이 안장주당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혼인주당은 결혼식 하는 날 주당이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냐. 이때 결혼식 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죽었다, 결혼식을 하고 시아버지가 죽었다, 결혼식을 하고 음식이 탈이 맞았다, 결혼식을 하고서 뭐 잘못됐다, 이것이 다 주당 맞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무당들은 이 주당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더라도, 주당이라는 말의 뜻과 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 못해도
흔히 점을 볼 경우에 당신은 어디 결혼식에 가서 음식주당을 맞았어. 당신은 어디 가서 상갓집에 가서 추상집에 갔다 와서 상문주당을 맞았어. 당신은 이사하고 나서 방위가 잘못돼서 이사주당을 맞은 거요. 이런 식으로 당신은 매장을 하고 관을 쓰고 나서 이장주당을 맞아서 집안에 중초상이 나고 중복살이 나고 했어. 이때 이주주당이다 안장주당 혼인주당이다 이런 말은 용어는 정확하게 못 쓰더라도 이런 일로 인해서 당신 집에 탈이 났어. 이런 점은 당연히 보지요. 그때 그 내막적으로는 이렇게 주당을 맞았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주당이라는 거는 뭐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감기가 걸려도 이 감기라는 균이 외부에서 새로 내 몸으로 들어와서 걸리는 것이 아니고, 감기라는 균이 평소에는 내 몸에 같이 늘상 있죠. 있다가 얘가 언제 발동을 하죠? 내 몸이 약해지고 피로가 쌓이고 이 체력이 떨어져서 저항력이 떨어지면은 감기 기운이 발동을 해서 내가 감기가 걸리는 거라고 우리가 보죠. 그러면 이 감기 기운은 내하고 같이 항상 살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감기 기운이 아니라 어떤 것도 마찬가지, 몸살이 난다든지 내가 다른 병균이 내 몸에 항상 있죠. 그래서 이 우리 몸에 있는 저항력, 이 백혈구, 적혈구라는 이 저항치하고 균형이 맞으니까 병에 안 걸리고 있다가 이 균형이 깨어지는 순간에 내가 병이 걸리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에는 주당이라는 거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주당이 내가 운세가 안 좋다든지 집안에 여러 행사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행사라는 틈바구니 속에서 주당이 발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주당이 발동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어느 날은 어떤 주당이 움직이니까 이런 날은 어떤 거를 대비해서 해라 하는 것이 책력에 나온 주당 일람표고, 무당들은 그 일람표하고 상관없이 신령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이번에는 너가 이런 주당을 맞을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심해라라고 알려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굿이라는 것도 하나의 큰 행사이기 때문에 굿하는 당일날 주당을 맞지 않기 위해서 주당을 물려낸다 하는 거예요. 주당을 물려내는데, 사실은 이 주당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집안에 두루두루 있는 것인데, 요즘에는 내 집에서 굿을 하는 거 경향보다는 요즘에는 굿당이라는 남의 집에 가서 굿을 하니까 이 주당에 대해서 크게 신경들을 안 쓰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은 굿당이라고 하더라도 이 굿당은 내 집이 지금 이리 옮겨와서 했다라는 전제하에서 굿당에서 굿을 하더라도 주당 물리는 절차를 우리 한양굿 하는 사람들은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당 물림을 한양굿에서는 주당 물림이라고 하고, 이북굿에서는 신청 울림이라고 그래요. 신청 울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굿을 하는 이 장소, 이게 굿당이 됐든 가정집에서 하든 공장에서 하든 영업집에 가서 굿을 하는 이 현장을 신령님이 지금 모셔놓은 자리라서 신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청을 올려줌으로 인해서 이 주당을 몰아낸다는 의미가 이북굿에서 포함이 되어 있고, 한양굿에서는 주당을 물려내고 굿을 한다,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은 주당을 물릴 때 왜 점잖고 조용히 물렸을까요? 그거는 당연히 주당이 이게 항상 우리 집에 항상 있는 것인데, 우리와 항상 살고 있는 것인데, 이 주당이라는 걸 때려서 쫓아내면은 이 주당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한테 좋은 마음을 품겠어요?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때려서 쫓아내면은 다시 들어올 때 너가 나 때렸어? 그래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먹을 거라는 거죠.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어른들이 현명했던 부분이 있어요. 요걸 제가 다른 의미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집이 있죠. 지금은 굿당에서 구슬하지만 형편이 닿으시는 분들은 집안에서 구슬할 경우도 있죠. 집에서 구슬하는데 구슬하려면은 장소가 필요하죠. 안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건너방이 있으면은 보편적으로 안방보다는 거실이 장소가 편하니까 거실 한쪽을 우리가 치워놓고 구슬하려면 상도 차려야 되고 여러가지 기물들도 준비해야 되고 장구제비도 앉아야 되고 하는데, 이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 거실에 보면 소파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있을 것인데, 이 소파와 테이블을 밖으로 빼내야지, 소파하고 테이블을 밖으로 빼내야지 여기가 장소가 확보가 될 것이니까 이 소파하고 테이블을 치워야 된다 이거지. 치워서 물려내야 되는데, 이 물려내는 이때 이 소파하고 테이블을 물려낼 때 이 소파하고 테이블은 다시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이 소파하고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갖다 집어던지진 않죠. 조용히 드러내서 조용히 아주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조심조심 물려낸 다음에 9시 끝나면 다시 도로 갖다 놔야죠. 상처가 나지 않고 가죽이 기스나지 않고 나무에 흠집이 나지 않게, 그거랑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소파를 드러내고 보니까 이 안에 이 밑에 뭐가 있죠? 먼지가 있죠. 먼지. 이 먼지는 다시 들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먼지는 깨끗이 닦아서 버리죠. 치워야 되죠. 이 먼지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쌓여있던 부정이라고 보고, 우리가 살면서 늘상 여기에 쌓여있는 부정, 항상 작든 크든, 어느 때는 청소하다 보면은 안 쓰던 볼펜도 떨어져 있고, 그동안 잊어버렸지도 않던 머리핀도 떨어져 있고, 어느 경우는 동전도 떨어져 있고, 그렇다고 해서 동전을 다 버리진 않죠. 내가 같은 부정이라도 여기 쌓여있는 거라도 이 중에서 내가 건질 건 건지고 취할 건 취하고, 대신에 아주 필요 없는 먼지나 쓰레기나 아이스크림 먹다 아이스크림 봉지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껌을 씹다가 껌종이가 떨어져, 이런 것들은 필요 없으니까 이런 건 깨끗하게 치워서 버려야죠. 그래서 부정은 이 집안에 있는 부정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주당이라는 거는 우리가 갈고 있는 소파, 가구 이런 것과 같다. 그래서 함부로 물려낼 때 때리거나 쫓아내지 않는다. 그래서 부정은 걸레질을 해서 깨끗하게 치워서 이 걸레를 빨아서 쓰지 뭐 언제든 털어서 버리는 것처럼 밖에다 내다 버리는 것이고, 주당은 다시 들어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조용히 물려낸다. 그래서 주당 물림과 부정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되고, 그래서 이 주당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같이 있다가 우리가 면역력이 약해지고 건강이 약해지고 저항력이 떨어졌을 때, 특히 집안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결혼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산소를 써서 매장한다든지 이렇게 굿이나 제사나 어떤 음식을 만지고 잔치나 생일이나 이런 것들이 할 때 늘상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생일상 먹고 주당 맞았다, 어느 집에 가서 수상집에 가서 음식 먹고 주당 맞았다, 어느 집에 환갑제 가서 주당 맞았다, 어느 집에 가서 이사하면서 잘못됐다, 어느 집에 가서 산소를 쓰고 잘못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몇 살 때 언제 올해 내년에 작년에 이번 달에 다음 달에 너 집에 결혼식이 있을 것이다, 초상이 날 것이다, 생일상을 받을 것이다, 이때 가서 참석해라 마라 하지 마라 가더라도
돈만 주고 와라, 음식 먹지 마라, 그런 말들이 무당들이 점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예방책을 알려주고 그 예방책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피해갈 수 있는 걸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무당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도 이 주당이라는 의미를 이해해야 돼. 그렇다고 잔치를 하지 말랄 수도 없고, 생일을 하지 말랄 수도 없고, 사람이 죽었는데 묻지 말랄 수도 없고, 내가 이 집이 이제 다 낡고 새 집을 가고 싶은데 아파트 당첨됐네, 이사 가지 말랄 수도 없고, 이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며, 우리 집안에 살고 있는 이 자체를 나가라고 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주당이라는 거를 일종의 우리가 이해할 때 살이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살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살이라고. 이살이나 의미가 같은데, 이살은 우리를 해야 하는 살이지만 완전히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지 못하는 살들을 살이라고 하고, 우리한테 해를 끼치지만 죽음에 이를 만큼 무서운 정도의 살들을 이 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주당살도 이 살이라는 살에 가까웠지만, 주당살이라는 것도 잘못하면 주당살이 심하게 맞은 경우에 사람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주당일람표라는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완전히 무시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무당이라는 사람들은 주당일람표라는 책에 의지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주당을 가려낼 수도 있고, 특히 구슬할 때, 제사를 지낼 때, 집에서 행사, 결혼식, 이장, 안장, 이때 이사, 요때만큼은 이 주당을 지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굿석에서는 그래서 제갓집을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이유는, 이 주당을 물려낼 때 이 주당이라는 것이 제갓집들한테 달라붙을까봐 밖으로 물려내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은 왜 무당들은 안 나가고 있느냐? 무당들은 몸주가 신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남의 집에 있는 주당 정도의 흔히 말하는 이 잡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붙지 못한다 해서 무당들은 제자리에 있는 거고, 무당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동안 재금, 장구, 피리를 연주하는 동안 나머지 악기를 연주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은 신령님의 표식인 오방기라든지 신복이라든지 장구라든지 징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손에 들고 있다. 그렇다 해서 오방기를 흔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몸에 지니고만 있으면은 나는 신령님의 몸주니까 감히 나한테 접근을 하지 말라라는 의도로 표시만 해주는 거예요. 주당을 물릴 때 무당들은 안에서 있고 일반 제갓집들은 밖에서 있습니다. 그때 주당을 물릴 때는 이 내 집안에 있는 거라서 마당이 있어도 처마선 밖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처마선 밖으로, 대문 밖으로 나가진 않아도 돼요. 만약에 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평수가 한 500평, 1000평 되는 의리의리한 대저택이, 이렇게 궁전 같은 대저택이 있으면은 이 밖에 대문 밖까지 거리가 한 100m, 200m 된다면 대문 밖으로 나가긴 어렵죠.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시 주당 물 때는 처마선 밖으로만 피해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 우리가 소파나 가구를 내놓더라도 이 가구가 대문 밖으로 안 내놓겠죠. 마당 한쪽에다 내놓겠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단지 만약에 63빌딩 꼭대기
63층에서 굿을 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방법이 없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라도 밖으로 나와 있다 가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정전이 됐으면 어떡하죠? 할 수 없어 걸어서라도 63층을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야지 주당을 맞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당이라는 거는 지키고 안 지키고는 여러분들이 의지고 여러분들 생각입니다. 네, 구석에서 주당을 맞아서 잘못됐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당을 이렇게 의미상 이해를 하시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실천을 하시고 일전에 제가 동영상 올려드린 것처럼 주당물림 장구를 어떻게 쳐야 되나 제가 요 다음 시간에는 주당물림 장구를 치는 상세한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아무튼 제가 간혹 이렇게 순서에 뒤바뀌어서 오늘도 좀 느닷없이 강의를 하게 돼서 복장이 이렇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강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강의를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맞이 무속대학